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명작 초록 지붕의 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아이, 죽은 게 많은 빨강머리 앤 이야기입니다. 앤의 성장과 사랑 이야기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3장 메릴라 거스버트는 놀라다. 매슈가 문을 열자 메릴라는 활기차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이 뻣뻣하고 못생긴 드레스를 입고 긴 붉은 머리 따은 머리와 간절하고 빛나는 눈을 가진 그 이상한 작은 인물에게 떨어지자 그녀는 놀라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매슈 커스버트, 쟤는 누구니?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소녀는 어디 갔어? 소녀는 없었단다. 매슈가 비참하게 말했습니다. 오직 야이만 있었어. 그는 아이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이름조차 묻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소년이 없다고? 하지만 소년이 분명히 와야지. 메릴라가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스펜서 부인에게 소년을 데려오라고 연락했잖아. 글쎄, 그녀는 이 아이를 데려왔단다. 내가 영무원에게 물어봤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야 했지. 착오가 어디서 생겼든 그곳에 혼자 두고 올 수는 없었으니까. 이거 정말 황당한 일이로구나. 메릴라가 외쳤습니다. 이 대화가 오가는 동안 아이는 침묵을 지키며 시선을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돌렸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방금 오간 말의 완전한 의미를 파악한 듯 했습니다. 소중한 양탄자 가방을 떨어뜨리고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튀어나가며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저를 원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원하지 않으시는군요. 어쩌면 저는 예상했어야 했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저를 원한 적이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지속되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꿈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어요. 아무도 저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어요. 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울음을 터뜨릴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식탁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팔을 식탁 위로 던지고 그 안에 얼굴을 묻은 채 그녀는 격렬하게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메릴라와 매슈는 난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당황한 듯 마주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침내 메릴라가 어색하게 이 난국을 수습하려 나섰습니다. 자, 그렇게 울 필요는 없잖니. 아니요, 울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는 재빨리 고개를 들었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과 떨리는 입술을 드러냈습니다. 아저씨와 아주머니도 고아인데다가 자신이 집이라고 생각한 곳에 왔는데 소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울게 될 거예요. 이것은 저에게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에요.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아 녹슬어버린 듯한 마지못해 짓는 듯한 미소가 메릴라의 냉혹한 표정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더 울지 마라. 오늘 밤 너를 밖으로 내쫓지는 않을 거다. 우리가 이 일을 알아볼 때까지는 여기서 지내야 할 테니 내 이름이 뭐니? 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를 코딜리아라고 불러주시겠어요? 그녀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너를 코딜리아라고 부르라고? 그게 내 이름이니? 아, 아니요. 정확히 제 이름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코딜리아라고 불리는 것을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정말 완벽하게 우아한 이름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코딜리아가 내 이름이 아니라면 내 이름은 뭔데? 앤셜이에요. 그 이름의 주인은 마지못해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제발 저를 코딜리아라고 불러주세요. 어차피 저는 여기 잠시만 있을 텐데.
저를 뭐라고 부르든 아주머니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애네는 너무 비로맨틱한 이름이에요. 비로맨틱은 무슨? 몰린정한 메릴라가 말했습니다. 애네는 아주 좋고 평범하고 분별 있는 이름이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 오, 저는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애는 설명했습니다. 단지 코딜리아가 더 좋을 뿐이에요. 저는 항상 제 이름이 코딜리아라고 상상해 왔어요. 적어도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래요. 어렸을 때는 제럴딘이라고 상상했지만 지금은 코딜리아가 더 좋아요. 하지만 저를 애넨이라고 부르시려면 제발 이가 붙은 애넨이라고 불러주세요. 철자가 뭐가 그리 중요하니? 찻주전자를 집어들며 메릴라가 또다시 목슨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오, 그것은 정말 중요해요. 보기에 훨씬 멋지잖아요. 이름을 발음하는 것을 들을 때 인쇄된 것처럼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볼 수 있지 않나요?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애는 끔찍해 보이지만 앤는 훨씬 더 고상해 보여요. 이가 붙은 앤이라고만 불러주신다면 저는 코딜리아라고 불리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조금이나마 받아들이도록 노력할게요. 그렇다면 아주머니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아주 불편한 기분이에요. 뭔가를 먹으려고 하면 목에 덩어리가 딱 올라와서 아무리 초콜릿 카라멜이라도 삼킬 수가 없어요. 제가 2년 전에 딱 한 번 초콜릿 카라멜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카라멜을 잔뜩 먹는 꿈을 자주 꾸는데 딱 먹으려는 순간 잠에서 깨요. 제가 식사를 못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아주 좋지만 저는 여전히 먹을 수가 없어요. 아마 피곤한가 보구나. 마구간에서 돌아온 후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매슈가 말했습니다. 재우는 게 좋겠어, 메릴라. 메릴라는 앤을 어디서 재워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라던 소년이 올 것을 예상하고 부엌 옆 다락방에 간이 침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깔끔하고 깨끗하기는 했지만 왠지 소녀를 거기 재우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손님용 방은 이런 떠돌이 아이에게 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므로 동쪽 다락방만 남았습니다. 메릴라는 양초에 불을 켜고 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앤은 힘없이 복도 테이블에서 모자와 양탄자 가방을 챙겨 메릴라를 따라갔습니다. 복도는 무섭도록 깨끗했습니다. 곧 그녀가 들어선 작은 다락방은 더 깨끗해 보였습니다. 메릴라는 새 달이 달린 세모난 탁자 위에 촛불을 놓고 침구를 걷어내렸습니다. 잠옷은 있겠지? 그녀가 물었습니다. 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벌 있어요. 고아원 원장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끔찍하게 인색하게 만들었죠. 고아원에는 늘 충분한 것이 없어서 물건들이 항상 인색해요. 적어도 우리 같은 가난한 고아원에서는요. 저는 인색한 잠옷이 싫어요. 하지만 목 주변에 주름 장식이 달린 사랑스럽고 길게 늘어진 잠옷을 입고 꿈꾸는 것만큼 저런 잠옷을 입고도 똑같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위안거리 중 하나예요. 좋다. 그럼 될 수 있는 한 빨리 옷을 벗고 자렴. 내가 잠시 후에 촛불을 가지러 돌아올 거다. 네가 촛불을 그도록 맡겨둘 수는 없어. 집에 불을 지를 수도 있으니 말이다. 메릴라가 나가자 애는 그리운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회벽으로 칠해진 벽은 너무나 고통스러울 정도로 헐벗고 노려보는 듯하여 그녀는 벽 스스로가 자신의 민낯에 괴로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닥 역시 헐벗었지만 한가운데에는 앤이 전에 본 적 없는 둥글게 엮은 잔매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침대가 있었는데 4개의 어둡고 낮은 기둥이 달린 높고 구식의 침대였습니다. 다른 구석에는 앞서 말한 세모난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가장 모험심 강한 핀의 끝도 부디게 할 만큼 단단한 뚱뚱한 빨간색 벨벳 핀 쿠션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6인치 곱하기 8인치 크기의 작은 거울이 걸려 있었습니다.
탁자와 침대 사이에는 창문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얼음처럼 하얀 무명 주름 장식이 드리워져 있었고 맞은편에는 세면대가 있었습니다. 방 전체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격함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는 애의 뼛속까지 오한을 느끼게 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를 내며 그녀는 서둘러 옷을 벗고 인색한 잠옷을 입은 뒤 침대로 뛰어들어 얼굴을 베개에 파묻고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메릴라가 촛불을 가지러 올라왔을 때 바닥에 아주 단정치 못하게 흩어져 있는 몇 가지 인색한 옷가지들과 침대에 극심한 소란스러움만이 그녀 외에 다른 존재가 있었다는 유일한 표시였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앤의 옷을 주워들고 깔끔한 노란색 의자 위에 가지런히 놓은 다음 촛불을 들고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잘 자렴. 그녀는 조금 어색하지만 불친절하지 않은 투로 말했습니다. 앤의 하얀 얼굴과 커다란 눈이 놀랍도록 갑작스럽게 이불 위로 나타났습니다. 이 밤이 제가 겪은 가장 최악의 밤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어떻게 잘 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녀는 원망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불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메릴라는 천천히 부엌으로 내려가 저녁 식사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매슈는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이는 그의 마음이 불안정하다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메릴라가 담배를 더러운 습관이라고 반대했기 때문에 그는 거의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시기와 상황에서는 그는 담배를 피워야 한다고 느꼈고 그때는 메릴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남자도 감정을 표출할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글쎄, 정말 곤란한 상황이로구나. 그녀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직접 가지 않고 전원만 보낸 결과다. 리처드 스펜선의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어떻게든 왜곡시킨 게 분명해. 내일 우리 중 한 명이 차를 몰고 스펜서 부인을 만나러 가야 해. 그건 확실해. 이 아이는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매슈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거니? 글쎄, 이제 참 괜찮은 아이란다. 메릴라. 얘가 여기 머물고 싶어서 저렇게 애쓰는데 돌려보내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서. 매슈 커스버트. 너 지금 우리가 이 아이를 붙잡아 둬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는 거니? 매슈가 머리 위에 거꾸로 서고 싶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메릴라의 놀라움은 이보다 더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글쎄 이제 아냐. 내 생각엔 정확히는 아닐 거야. 매슈는 자신의 정확한 의도를 묻는 말에 궁지에 몰린 듯 더듬거렸습니다. 내 생각엔 우리가 이 아이를 붙잡아 두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겠지. 난 그럴 거라고 말할 수 없어. 얘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니? 우리가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매슈가 갑자기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매슈 커스버트. 내 생각에 저 아이가 너를 홀린 것 같구나. 내가 저 아이를 붙잡아 두고 싶어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 글쎄 이제 정말 흥미로운 아이란다. 매슈는 긍기 있게 말했습니다. 역에서 오면서 얘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야 했는데. 오, 말은 충분히 빠르지. 그건 나도 금방 알았다. 그게 칭찬할 만한 일도 아니야. 나는 말이 너무 많은 아이들은 좋아하지 않아. 나는 고아 소녀를 원하지 않고 만약 원한다 해도 내가 고를 스타일은 아니야. 나는 저 아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안 돼. 저 아이는 온 곳으로 곧장 돌려보내야 해. 나는 농장 일을 도울 프랑스 소년을 고용할 수도 있고, 매슈가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내 말동무가 될 수도 있잖니. 나는 말동무가 부족해서 고통받고 있지 않다. 메릴라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 아이를 붙잡아 두지 않을 거야. 글쎄 이제 물론 메릴라, 내 말대로 해야지. 매슈는 일어서서 파이프를 치우며 말했습니다. 나는 자러 가겠다. 매슈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릴라도 설거지를 마친 후 가장 단호하게 얼굴을 찌푸린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층 동쪽 다락방에서는 외롭고 사랑에 굶주리고 친구 없는 아이가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친구가 없는 이이가 울다가 잠들었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메이게 아프네요. 솔직히 이 부분을 읽는 도중에 울컥했어요. 뻔히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